안녕하세요. 수학의 나침반 저자 탐진쌤입니다. 오늘은 1차 방정 형식의 활용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방정 형식의 활용에 관한 문제는 항상 문장으로 주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문장으로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서 수학적 관점에서 해석한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값을 미지수 x로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x로 놓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구하고자 하는 값이 아닌 다른 값을 미지수 x로 놓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식을 만들기가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냐면 증가하고 감소하는 문제에서 올해 학생이 몇 명이냐고 물어봐도 올해 학생을 x로 놓으면 안 되고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전인 작년 학생 수를 x로 놓아야만 합니다. 또 학생들에게 사과를 나누어주는 문제에서 사과를 x로 놓으면 안 되고 학생을 x로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이 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방정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 뜻에 맞는 방정식을 세우는 과정을 선생님은 스케치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과정이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자마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고서 바로 식을 쓰려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실패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만들어진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렇게 구한 해를 바로 답으로 쓸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출제자가 원하는 답으로 적합한지 아닌지를 반드시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활용 문제 푸는 요령은, 자,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풀이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동일한 유형이라도 다양하게 푸는 방법을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유형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풀이 방법이 어떤 건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가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 상황의 주인공이 되어서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림이나 도표를 꼭 그려야 합니다. 이 그림이나 도표를 그리지 않고 바로 방정식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상황이 완전히 파악됐다 싶으면 그 문장의 내용을 식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이 식이 바로 방정식이죠. 그리고 이 방정식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중간중간에 계산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완벽한 방정식을 만들기 전에는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방정식이 문제의 뜻에 맞는 완벽한 것인지 아닌지 파악이 끝난 다음에 계산을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성급하게 계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선생님이 지금 8가지로 방정식 활용 문제를 분류했는데 양이 너무 많은 관계로 오늘은 3가지에 대하여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거리 속력에 관한 문제, 두 번째, 소금물 농도에 관한 문제, 세 번째, 나누어주는 문제.
그러면 먼저 시간, 거리, 속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지식은 첫 번째, 속력에는 시속, 분속, 초속이 있는데 시속은 킬로미터 per hour, 그 다음에 분속은 미터 per minute, 초속은 미터 per second 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킬로미터 per hour는 자, 이렇게 쓰고서 읽는 것은 킬로미터 per hour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per가 무슨 뜻입니까? per는 뭐뭐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속 60km다 그러면 60km per hour라고 읽게 되는데 1시간마다 60km를 달리는 속도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킬로미터 per hour 이 단위는 사실은 이게 분수입니다. 이 분수를 정확하게 분모 분자로 나누면 hour분의 킬로미터인데 이게 속력이죠. 근데 속력 속에 이 공식이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모가 시간이고 분자가 거리죠.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속력은 거리 나누기 시간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식은 이렇게 변형이 되죠.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이 양변을 속력으로 나누면 결국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이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공식을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 거리는 항상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자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자가 클 거자라고 생각을 해서 거리는 크기 때문에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되고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이 되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되고 그 다음에 거리를 구하려면 이 거리가 크기 때문에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크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고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고 거리를 구하려면 속력과 시간을 곱해서 거리를 구한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항상 도표를 그려서 문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표를 그릴 때는 단위를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는 단위가 세 가지가 나오죠. 속력도 나오고 시간도 나오고 거리도 나오는데 이 단위를 적지 않고 그냥 쓰게 되면 이게 시간인지 속력인지 거리인지 혼동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위를 적어서 도표를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시간과 거리와 속력은 3요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간, 거리, 속력 문제 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두 지점 A, B를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4km로 걷고 올 때는 시속 3km로 걸어서 3시간 30분이 걸린다. 자, 갈 때와 올 때의 속력을 다르게 해서 총 시간이 3시간 30분이 걸린다. 이때 두 지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진수가 축구 경기장에 가려고 하는데 시속 4km로 걸어가려고 했더니 이럴 경우에는 경기 시작에 12분 지각하게 되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시속 10km로 가면은 경기 시작 15분 전에 도착한다. 이걸 이용해서 집에서 축구 경기장까지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자, 8km 떨어진 할머니 댁에 가는데 처음에는 분속 60m로 걷다가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분속 80m로 좀 빠르게 걸었더니 총 2시간이 걸렸다. 이때 분속 60m로 간 거리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지점 A, B를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4km로 걷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A, B의 직선을 그려놓고 자, A에서 B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시속 4km로 걷는다 그랬죠? 그래서 단위를 반드시 적어가지고 4km per hour라고 적습니다. 자, 그런데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아직 모릅니다. 모르니까 거리를 xkm라고 적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거리를 몰라서 우리가 xkm라고 적었는데 xkm라고 적은 다음부터는 마치 알고 있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xkm, 즉 거리도 알고 있고 속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것이 뭐죠? 거리도 알고 있고 속력도 알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는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x 나누기 4, x 나누기 4 hour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시간도 나왔으니까 아까 말한 3요소가 다 파악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올 때인데 올 때는 시속 3km, 3km per hour의 속력으로 오게 되고 역시 거리는 xkm죠. 자, 그러면 거리도 있고 속력도 나왔습니다. 모르는 것은 시간이죠.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 x 나누기 3 hour가 됐습니다. 그리고 총 3시간 30분이 걸렸다고 했는데 자, 이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위를 통일하는 겁니다. 자, 속력이 4km per hour라고 했기 때문에 거리는 킬로미터로 통일해야 되고 시간은 hour로 통일해야 됩니다. 이 속력에 있는 단위를 바꾸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속력에서 표현된 단위를 기준으로 모든 단위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3시간 30분은 30분을 2분의 1 시간으로 고쳐서 3과 2분의 1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문제 파악이 완벽하게 끝났는데 갈 때 3요소가 다 나왔고 올 때도 3요소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 시간이 3과 2분의 1 시간이라는 것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상식을 동원해서 적합한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자, 갈 때 4분의 x시간, 올 때 3분의 x시간인데 총 3과 2분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갈 때 시간과 올 때 시간 합친 것이 총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쓰는데 식을 쓸 때는 이제 단위를 쓰지 않습니다. 자, 4분의 x 더하기 3분의 x 했더니 3과 2분의 1, 그래서 2분의 7시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 식을 쓰면 이제 문제가 일단락이 된 겁니다. 지금부터는 단순 계산만 남았습니다. 자,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4와 3과 2의 최소 공배수인 12를 곱하면 여기 12를 곱하면 3x, 여기 12를 곱하면 4x, 여기다 12를 곱하면 6, 7에 42가 되죠. 그래서 7x가 42, 양변을 7로 나누면 x는 6km가 됩니다.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6km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진수가 축구 경기장에 가려고 하는데 시속 4km로 걸어가면은 경기 시작 시간에 12분 지각하게 되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시속 10km로 갔더니 경기 시작 15분 전에 도착했다. 이걸 이용해서 진순의 집에서 축구 경기장까지 거리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먼저 문제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도표에 그려봅니다. 여기가 이제 집이고 여기가 경기장이죠. 자, 갈 때는 처음에 일단 시속 4km 한번 걸어가 봅니다. 4km per hour 단위를 반드시 적고 거리를 모르니까 xkm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경기장까지 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x 킬로미터라고 적었지만 이렇게 적은 다음부터는 마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x 킬로미터 거리도 알고 있고 시속 4km 속력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르는 건 뭐죠? 시간을 모릅니다.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이니까 x 나누기 4 hour.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12분이 지각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자전거로 시속 10km를 달렸습니다. 역시 거리는 똑같이 xkm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왔는데 마지막 안 나온 게 뭡니까? 거리와 속력이 있으니까 시간이 안 나왔죠?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 그래서 x 나누기 10, x 나누기 10 hour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경기 시작보다 12분 지각했다. 아니면 15분 일찍 도착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정확한 시간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착안해야 될 점은 여기는 12분 지각인데 여기는 15분 빠르게 됐으니까 이때가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몇 분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27분 이때보다 27분 빨리 도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7분을 여기에서 단위를 먼저 맞춰놔야 됩니다. 지금 킬로미터 per hour라는 단위를 쓰니까 거리는 킬로미터로 시간은 hour로 통일해야 되는데 27분을 시간으로 고치기 위해서 시간으로 고치면 60분의 27 hour가 됩니다. 자, 미니트와 hour를 비교해 보면 이 단위가 지금 몇 배가 됐죠? 단위가 60배가 되었죠? 60배가 됐으면 그 앞에 있는 숫자는 60분의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7분은 60분의 27 hour가 되고 약분하면 20분의 9 hour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자, 이때 걸린 시간이 27분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시간으로 고치면 20분의 9 hour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건 늦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건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20분의 9가 나온다. 이렇게 식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거꾸로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돼요. 늦게 가기 때문에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숫자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것이 바로 20분의 9가 돼야 되죠. 그리고 이 방정식을 쓸 때는 단위를 생략해야 됩니다. 자, 이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20을 곱해주면 여기에 20을 곱하면 5x가 되고 여기에 20을 곱하면 마이너스 2x 여기는 9가 되죠. 그래서 3x는 9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3km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예문입니다. 8km 떨어진 할머니 댁에 가는데 처음에는 분속 60m로 걷다가 속력을 좀 올려서 분속 80m로 걸었다. 그랬더니 총 2시간이 걸렸다. 분속 60m로 간 거리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할머니 댁에 가는데 거리가 8km인데 여기 그 문제의 표현을 보니까 처음에는 분속 60m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단위를 써보면 60m per minute의 속력을 갔는데 이 속력에 있는 단위를 보니까 거리는 미터, 시간은 미니트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할머니 댁까지의 거리가 8km이지만 이걸 미터로 바꿔야 됩니다. 모든 단위를 통일시켜야 되는데 이 시간을 그 속력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속력에 맞춰서 단위를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8km를 8000m라고 바꾸는 겁니다. 일단 총 거리가 8000m인데 처음에는 분속 60m per minute의 속력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80m per minute의 속력을 높여서 갔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분속 60m로 간 거리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이
속력으로 간 거리를 모르니까 xkm라고 적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거리를 몰라서 xm라고 적었지만 이렇게 xm라고 적은 다음부터는 마치 알고 있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속력이 분속 60m 나왔고 거리는 x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 나온 게 뭡니까? 거리 나와 있고 속력이 나와 있죠? 안 나온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이니까 x 나누기 60min입니다. 그래서 3요소가 다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속 80m/min로 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거리는 자, 총 거리가 8000m이고 여기에 이 구간의 거리가 xm니까 여기 구간의 거리는 8000-xm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 ym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만일에 ym라고 한다면 연립방정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숫자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두 개로 쓰지 않고 문자를 하나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거리는 8000-xm라고 적고 그 다음에 안 나온 게 뭐죠? 자, 속력 나와 있고 거리 나와 있으니까 안 나온 것은 시간이죠.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 즉 8000-x를 80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도 3요소가 다 나왔죠. 속력, 거리, 시간. 자, 여기서 시간이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총 2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2시간도 hour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분속에서 시간은 미니트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2시간도 120미니트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구간에서의 시간이 60분의 x미니트고 두 번째 걸릴 시간이 이겁니다. 근데 이 시간과 이 식을 합쳐서 120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식을 만들어내는데 이때는 이제 단위를 빼고 쓰는 겁니다. 60분의 x 더하기 80분의 8000-x가 120이다. 자, 이 방정식이 나오면 이제 이 문제는 거의 다 풀린 겁니다. 지금부터의 과정은 단순 계산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방정식을 정확하게 만들어냈는지 그러지 못했는지에 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60과 80의 최소 공배수인 240을 양변에 곱해줍니다. 여기에다 240을 곱해주면 4x가 되고 여기다 240을 곱해주면 분자에다 3을 곱하면 되죠. 숫자가 크기 때문에 그냥 3 곱하기 8000-x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역시 240을 곱해주는데 이거 숫자가 아주 크죠. 이렇게 한번 봅시다. 120에다 240을 곱해주면 120은 12 곱하기 10이 되고 240은 12 곱하기 2 거기에다 10을 곱한 겁니다. 그런데 12와 12를 곱하는 것은 아주 자주 나오는 건데 이건 144가 된다는 것을 암기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2는 앞으로 나오고 10과 10은 곱해서 100이 되죠. 그래서 144와 2를 곱하면 288이고 거기다 100을 곱하니까 288에 공이 두 개가 붙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x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x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3x죠. 두 개를 계산하면 x만 남습니다. 여기가 24,000이 되는데 이것이 이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4,000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면 4,800이 남습니다. 그래서 x는 4,800m, 즉 분속 60m로 간 거리가 4,800m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일단 출제자는 처음에 할머니 댁까지의 거리가 8km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답을 쓸 때는 출제자가 쓰는 단위로 바꾸는 게 더 좋겠습니다. 4,800m를 4.8km로 바꿔서 적으면 더 좋겠습니다.